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권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첫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에 이제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수익률에도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노후에 안전한 내 자금 역할을 하는 이 퇴직연금, 이제는 저축에서 투자 쪽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 전략을 저희 투자의 재발견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퇴직연금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꺾이고 또 시장 변동성도 커지면서 퇴직연금의 트렌드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단순히 예적금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투자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또 공격형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실적 배당형 상품 중에서도 S&P 500 등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 또 TDF 상품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또 확정급여형 DB에서 확정기여형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자산 운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좀 바꾸려는 수요도 확실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수익률도 확인해 봐야겠죠. 2024년 퇴직연금 전체 연간 수익률은 4.77%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는 낮지만 최근 5년 또 10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인 2%대보다는 높은 편을 기록했습니다. AI 열풍인 만큼 이제는 이 퇴직연금도 AI 로보 어드바이저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시장 상황과 투자 성향, 목표, 또 자산 수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주고 퇴직연금 투자를 해주는 퇴직연금 로보 일임 서비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어떻게 투자해보면 좋을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운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자, 이 퇴직연금도 이제는 투자의 시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꼼꼼하게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지원팀의 이춘규 팀장, 그리고 삼성증권 연금지원팀의 박설희 수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또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적립금, 제가 앞서서 이제 400조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투자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효과라고 하던데요. 연금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저축하는 개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실제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박설희 수석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최근 5년 사이 연금 시장은 개인 투자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퇴직연금 시장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DB형은 152조 규모로 전체 250조에 60% 육박했었는데요. 네. 2024년 말에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DC IRP형 퇴직연금이 217조 규모로 432조에 5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시장까지 함께 성장하면서 전체 연금 시장은 올해 500조를 돌파할 예상입니다. 5년 만에 시장이 2배로 커진 셈인데요. 원리금 보장형 저축에서 실적 배당형 투자로 연금 투자의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내 실적 배당형 투자 비중이 DC IRP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업 내에서 운용이 되는 DC IRP만 따로 살펴보면요. 펀드는 20년 대비 3.2배, ETF는 13.6배로 규모가 급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래프를 봐도 DC, DB, IRP 이렇게 다 성장하는 모습을 최근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연금 내 자금을 내가 알아서 운영하는 그런 비중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수익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연금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률이 또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이춘규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2023년 기준 제도별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DB가 4.04%, DC가 5.18, 네. IRP가 5.86%로 개인이 실적 배당 상품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실행할수록 수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권역별로 좀 살펴보면 은행이나 보험은 4% 이하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네. 증권은 은행이나 보험권에 비해서 좀 골고루게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 투자가 연금 투자의 목표가 안정적으로 장기 수익을 좀 가져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배당형 투자의 비중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또 말씀대로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실적 배당형 상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 실적 배당형 상품은 얼마나 되나요, 수석님? 네, 연금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군은 펀드, ETF, 채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통적으로 펀드가 대세였는데요. 하지만 2016년 ETF가 도입되고 10여 년 만에 지금 펀드를 제치고 ETF가 핵심 투자형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거래량이나 가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서 투명하고요. 매매 방식이 간편하고 투자 자산 자체가 지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현재는 시장에 990여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개인연금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덱스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서 약 900여 개, 위험 평가액이 40%가 넘는 종목의 투자가 불가능한 퇴직연금에서는 약 860여 개 종목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리츠 20여 종까지 포함하면 정말 다양한 구성의 종목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990여 종목이 상장이 돼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원래는 펀드가 대세였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ETF가 도입이 되고 나서 ETF가 이제 핵심형 투자 상품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장점도 뭐 투명한 점들, 그리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또 꼽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금은 사실 정말 저축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잘못되면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축은 그래도 남는 건데 네. 투자를 해서 이게 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좀 자신이 없거나 직장 다니고 생활하다 보면 참 바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 이렇게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생겨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춘규 팀장님이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네, 퇴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는 아마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최근에 한 10년 수익률을 살펴보면 예. 연평균 수익률이 2.31%에 그치고 있고 뭐 은행 예금 수준에 아마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그냥 예금에 넣어놓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따라서 퇴직연금에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 서비스가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 1인병 서비스가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저희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과 어드바이저를 합친 이제 합성어인데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점점 또 로보 어드바이저가 좀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 보니까요.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로보 어드바이저란 무엇인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확히 맞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다시 말씀드리면 예.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그렇죠. 투자 자문가인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좀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투자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관리까지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I 알고리즘이 복잡한 금융 정보를 분석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퇴직연금에 일임 운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립금 수익률 제고의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7월 기재부가 발의하고 2023년 12월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서 퇴직연금 일임형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IRP 계좌에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성과가 입증되면 이 제약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0만 원 한도로 돼 있다는 건 아직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좀 더 완화될 전망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이미 방송에서 다뤘고 요즘 아무래도 AI가 대세다 보니까 이제 투자 쪽에도 이렇게 접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서비스가 이제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투자 경험이 좀 없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설희 수석님. 예. 연금 가입자분들이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이라서 업무 중에 ETF를 매매하기란 사실상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황을 계속 확인한다든지 시세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연까지, 매매 지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ETF 투자에 아직까지 접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ETF 투자를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 1임 운용사의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과 이에 맞는 운영 전략과 종목 선택 그리고 매매 타이밍까지 확인하여 주니까요. 누구나 쉽게 ETF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렵게만 생각했던 ETF 투자 이제는 이렇게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퇴직연금 자동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하면서 더더욱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은행사들도 앞서서 이제 도입하고 있다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 현재 이 서비스 현황을 강수민 캐스터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퇴직연금 시장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금융사들도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금융사별로 실시하고 있는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들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은행들은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하나은행과 파운트 투자자문이 함께 올해 3월 말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을 시작을 했고요. KB국민은행도 K봇쌤이라는 이름의 마이데이터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증권사들 현황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삼성자산운용과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인 운용사 쿼터백 자산운용이 협업해서 선보인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6개월 수익률 25.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투자증권도 디셈버앤컴퍼니 업라이즈 투자자문과 협력해서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NH투자증권도 NHDNA라는 이름으로 일임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적극 투자형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수익률이 28%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도 출시했는데요. 퇴직연금 PB팀, AI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 상담 인력이 모두 함께 연금 자산관리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요. 추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자산운용사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자산운용사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전용 로보 어드바이저 M로보를 출시했습니다. 위험 성향을 세분화해서 총 12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별로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잘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은행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또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충희 팀장님, 지금 해외 미국 상황은 어때요?
네, 미국은 저희보다 훨씬 먼저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로보어드바이스 서비스는 퇴직연금 운영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기준 전체 로보어드바이스가 관리하는 자산이 약 1조 4천억 달러로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 30에서 35% 정도가 퇴직연금 관련 자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직장인들은 401k나 IRA 같은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예. 이들은 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서 연령이나 직업, 투자 성향, 또 은퇴 시기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으로 설계된 포트폴리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서비스가 단순하게 자산 배분이나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금의 최적화 전략까지 포함돼서 아주 포괄적인 자산 관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편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자산 관리를 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준다는 게 또 큰 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해외 이런 상황도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 ETF 상품 관련해서 우리가 운용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이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 우리 박설희 수석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랜만에. 예, 네. 지난 4월 2,300포인트 저점 대비 2달 만에 3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ETF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이런 최대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머니마켓에 넣거나 테마형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회전율을 많이 높이고 계실 텐데 연금 자산은 일반 주식처럼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투자 계획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든 상승 장세든 하락 장세든 이런 다양한 장세 속에서 투자 시점이나 자산을 분산함으로써 안전자산군과 성장자산군을 좀 조합한 포트폴리오를 길게 가져가면서 조정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안전자산과 성장자산군을 조합한 포트폴리오를 길게 가져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석님, 안전자산군이라고 한다면 어떤 ETF들이 있을까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자산군에는 초단기채, 국채, 금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이런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었는데요. 눈앞에 확실한 초단기채 투자와 현재 이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장기채 투자로 이제 양극화되는 양상이 띄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군으로는 이제 미국 장기채를 편입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주가 상승을 노리는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겠고 향후 시장이 이제 안정을 되찾을 때는 영원한 안전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액티브하게 채권을 운영하는 종목들이 요즘과 같이 변화가 많은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ETF 세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운용 규모가 1,000억 이상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통적인 채권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용이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3에서 10% 수준이라 대부분의 자본 차익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에이스의 경우에는 미국 초장기 국채 중에서 잔존 만기가 20년 이상 되는 종목만 담아서 가격 움직임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25년 잔존 만기 원금 스트립에 투자하면서 듀레이션을 좀 길게 가져가는 연금 투자와 좀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전자산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요즘 시장을 좀 반영을 해서 트렌드한 느낌을 얘기해 주셨는데 액티브하게 좀 채권을 운영하는 그런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성장자산군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장자산군에는 우리가 어떤 분야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지 여기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잘 알고 계시듯 AI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 컴퓨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총 170여 종의 ETF가 상장되었는데요. 그중에서 30종목이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물론 AI라도 이제 밸류 체인이나 전력 인프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이제 하부 섹터가 다양하게 나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 시장에 해당하는 종목이 절반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성장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을 이런 ETF에서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운용 규모가 큰 두 종목을 살펴보면 그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의 경우 미국 내의 AI로 촉발되는 슈퍼 그 전력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런 인프라 밸류체인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스닥에서 새로 발표한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지수를 벤치마크하도록 설계된 종목인데요. 이는 이런 대형 종합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반도체 시장이 이제는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성장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다른 기술 경쟁력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직은 대형 기술주로 꼽을 만한 주도 기업이 많지가 않고 중소형 혁신 기업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ETF로 접근을 해서 분산 투자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마지막인데요. 네. 4월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5종목이 상장되었습니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2종목, 미국이 2종목, 글로벌이 1종목 상장이 되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현재 세계 최대의 로봇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 아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는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아직은 관련 지수가 활성되어 있지 않아서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심으로 지수가 추정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벤치마크를 좀 비교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굉장히 자세한 포트폴리오 전략 팁을 이렇게 짜주셨는데요. 이것저것 나는 좀 알아볼 시간이 없다, 혹은 투자 경험이 너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로보 어드바이저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네, 로보 어드바이저는 금융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먼저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한 다음에 각 자산군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골라서 운용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투자 비중을 조정하거나 상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자산에서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높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연금처럼 장기 운용이 전제되는 자산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 안정적이고 좀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안정적인 걸 원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규 팀장님. 그런데 보수적인 분들도 가끔은 조금 더 좀 욕심을 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또 이런 그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네.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분들한테 아마 뭐 다 추천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앵커님처럼 네. 업무로 바쁜 직장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에게 아마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뭐 저처럼 금융사에 근무하고 있는 뭐 전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예. 뭐 자기 투자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만 또 알고리즘 매매를 또 활용하면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또 투자에 또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아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보통 이제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한테는 본인의 이제 위험 등급을 조금 낮춰서 하게 되면 뭐 위험을 좀 감내하는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계시고 전문가인데도 네.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좀 참고를 하시나 봐요. 물론이죠. 저도 저의 연금 자산의 네. 일정 부분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로 계좌를 터서 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높은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괜히 로보 어드바이저를 했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 자산의 목적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서비스로
보고 있겠습니다. 어허, 네. 네, 또 ETF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로보 어드바이저 말고 조금 더 고민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수석님께서 한번 답해 주실까요? 아, 예. 은퇴 시점별로 빈티지가 나뉘어져 있는 TDF,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인데요.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글로벌 자산에 배분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게 됐습니다. 이미 펀드는 이런 타겟 데이트 펀드가 많이 퇴직연금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군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TDF 펀드를 ETF로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끔 니즈를 반영한 것이 바로 이 TDF ETF입니다. 하나의 종목으로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대체 자산까지 모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트폴리오 없이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TDF 상품도 이제 알아서 이렇게 뭔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준다, 관리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로보 어드바이저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보 어드바이저, 이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화된 점들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충희 팀장님, 어떤 점들이 좀 차별화가 돼 있어요? 예, 이 서비스를 한 3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개인화. 네. 네. 그럼 기존 펀드나 앞서서 말씀드린 TDF 펀드가 기성복이라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맞춤복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예,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고 선호 상품이나 또 수수료 구조 등에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가 대신 운영해주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네. 보통 이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심리적 평향으로 인해서 수익 실현을 빨리 서두르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났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 없이 알고리즘 매매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좀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저비용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낮습니다. 또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비용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연금처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자산에 매우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개인화, 자동화, 여기에 또 저비용까지 뭐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좋은 맞습니다. 점이 네. 많습니다. 자, 퇴직연금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이해도 되게 잘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이제 여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의 핵심 전략을 한 줄 평으로 시원하게 좀 정리를 해준다면 어떨지 궁금한데 우리 박서리 수석님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한 줄로 딱 더 알아듣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ETF 연금 투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자. 네. 예, 안정적으로 은퇴 자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자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이충규 팀장님도 퇴직연금 운용할 때 우리가 핵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문장으로 아주 명료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앵커님처럼 바쁜 직장인이나 예. 저처럼 전문가에게도 모두 맞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저는 이걸 약간 구호처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앵커님도 오른손 드시고 예, 저 따라할게요. 예. 자,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로 쉽고 스마트하게 쉽고 스마트하게 같이 시작. 쉽고 스마트하게.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셨죠? 방금 전에 방금 생각하셨어요?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 할 때 항상 쉽고 명쾌하게라는 얘기를 하는데 딱 거기에 맞는 우리 프로그램과도 딱 맞는 쉽고 스마트하게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면서 또 궁금하신 것들 좀 시원하고 명쾌하게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 한번 두 가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면 다른 계좌보다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수석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네, 어떤-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 시 매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 네, 그리고 배당이 지급되는
거래되는 ETF의 경우에는요,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인출 시점까지 그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도 같이 누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배당으로 나오는 그 금액을 다시 다른 상품으로 또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투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계좌보다 유리한 부분 매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재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팀장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가입 절차 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바로 전에 그 한 줄 평으로 쉽고 스마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 따지면 모바일 앱에서 아주 쉽게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입을 원하는 IRP 계좌를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하고. 그다음에 90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죠. 운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일임 운용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마무리하시면 자동적으로 일임 운용사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객님의 투자 성향이나 상품 전략, 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수수료 방식을 선택하신 후에 계약을 완료하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가입을 하시고 나서 투자 현황은 보통 각 운용사나 이런 증권사의 투자 화면에서 관리 화면에서 계속 살펴볼 수 있고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분들 실제로 이제 SMS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 절차. 오늘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IRP 계좌 선택하고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지금 한도가 있잖아요. 네. 900만 원 한도로 가입 금액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로보 일임 운용사를 선택하는 이 방법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강수민 캐스터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